밤의 만화 타임랩스. 이날은 뭔가 좀 갑자기 안아주고 싶은 순간들이 떠올라서 그 순간들을 한번 그려보자 하고서는 만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표지는 술 먹고 첫 차를 기다리면서 꼬박꼬박 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 같이 재수를 하는 친구랑 술을 먹고, 그 친구는 그 근처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었고, 그 친구는 본가가 지방이라서 근처 고시원에 살았고, 저는 본가가 서울이라 그냥 첫 차 타고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서는 그때 당시 자주 다니던 아지트 같은 공원의 정자에 앉아서 저 차 언제 오지 하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때는 굳이 안 안아줘도 되는데. 뭐랄까, 재수할 때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 일들이 아니었으면 뭔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일단 절대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체능이라도 실기랑 수능 성적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재수반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야, 너 공부도 좀 해야겠다라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했죠. 그림만 그려가지고. 그때 진짜 재수했을 때 그만큼 노력을 했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좀 봐줄만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때 진짜 밥 먹고 엄마 가게 하실 때여가지고 가게 조금 도와드리고, 학원 넘어가지고 학원에서 그림 계속 그리고, 그 방학에는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에도 특강하고, 방학 아니어도 제일 시간 맞춰서 갔는데도 거의 학원 시작 전에 가니까 엄청 오래 학원에 붙어 있었거든요. 명절에 선생님들이 열쇠 주고 가셨어요. 명절에 나올 애들 나와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나갔었다는, 그게 뭐지? 되게 그때 열심히 했었던 기억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림이 조금 완성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동글뱅이가 없는 동글뱅이 공원이죠. 그 예전에 홍대 밑잔다리 공원에 동글뱅이가 있었거든요. 돌리면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조형물이었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동글뱅이 공원이라고 불렀었어요.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어, 감성에게.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게 근데 뭐를 잘못 눌렀는지 저게 안 돼가지고 한참 이거 하다가 그냥 다른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가지고 그렸답니다. 뭔가 겹쳐있기 때부터 쓰는 기법 같은 건데, 겹쳐 그리기라고.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많이 그릴 수 있어. 너무 많이 그려서 토 나올 것 같지만 재미가 있어요. 색칠을 너무 열심히 하나? 저는 색칠할 때 힘든데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생략을 못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회를 이렇게라도 그릴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극화체 지망이지만 극화체는 그리다가 너무 진력이 나요. 그릴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감에는 그나마 눈이라도 없어서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극화체도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싶은데 이미 감에만으로도 힘들어서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리는 배운 변태이고 싶지만 못 배운 변태여서 뭔가 그림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긴 한데 지금 그리는 거는 손을 붙잡고 있죠. 손목을. 왜 손목을 붙잡고 있을까요? 이거 뭐였더라? 뭐 그렸더라? 본격 자기가 그려놓고서 까먹기. 첫 번째 그렸던 거는 지금 그리고 있는 손목 붙잡고 있는 게 예전에 외할머니가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손을 잡아달라고 하셔서 손을 딱 잡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3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죽음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풍채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 집에 계셨는데 계속 할머니 계실 때 컴퓨터만 하고 할머니가 부르면 그제서야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할머니 그 안 좋은 부분 막 도와드리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픈 사람을 처음 본 거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설명했더니만 다 지나가 버려서. 첫 번째 거는 위아래 하는 건데 이때도 중3 때인데 엄마가 갑자기 너 그림 그만 그려 이랬거든요. 왜? 이랬더니 엄마는 너 뒷바라지 못해줘 막 이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서 딱 넘어갔는데 한 1주인가 2주 뒤에 갑자기 아니 내가 왜 그림을 그만 그려야 되지? 만화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 나 그냥 그림 그릴래 다시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던. 네, 확실히 예체능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애니고가 가고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얼굴까지 때리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것도 있고 재수할 때쯤에 친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장례식장도 가보고 재수할 때는 그래도 할 게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일할 때는 괜찮은데 일 안 하는 여가 시간에 굉장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21살 때고 그 친구는 좀 빠른 친구여가지고 20살이 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그리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위에 두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좋아했던 애랑 관계가 끝났던 때여가지고 그런 거를 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종종 있네요. 여기에는 대사 안 쓰고 감성 외계인만 딱 써주고, 세 번째 페이지도 안아주고 싶었던 순간들을 그리는데, 뭐랄까, 이때는 거의 중점적으로 집에 있을 때, 제가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히키코모리를 막 이상하게 부르는데, 그게 왜냐하면 친구들이 부르면은 달려나가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 불러줘야만 나가 놀았던 때, 처음 알바를 끝내고 난 다음에 뭐랄까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한창 했던 생각이 세상은 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동음이어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세상은 항아리 독이고 독국물 할 때 그 독이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세상에 나가기가. 왜냐면은 21살 때 알바를 하고 22살 때까지 했거든요. 1년 2개월? 그 정도로 했는데 거의 저보다 언니들하고 일하고 언니들이랑 엄마뻘 되시는 분들하고 일을 했는데 모두 다 기특하다고는 해주지만 뭔가 좀 같이 섞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만 일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집에 있지 뭐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때쯤에 엄마도 집에서 나가시고 거의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아빠랑 거의 남아 있었는데 아빠가 약간 폭력적이셔가지고 저한테 막 그렇게 해를 끼치진 않으셨는데 그냥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부르면 무조건 뛰쳐나가고 정 못 참겠다 싶으면은 걸어서 그 옆 동네에 있는 도서관까지 걸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본가에 있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본가가 아니에요. 반자취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는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저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엄마는 기반이 불안정하시니까 아니 너 집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그냥 엄마를 따라갔으면은 이렇게 성격이 꼬이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힘들어도 뭐랄까 숨통이 막히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거기 가서도 좀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좀 많아졌을 것 같긴 해서 그래도 이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책을 그때 당시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 엄청 많이 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권밖에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읽은 책들이 토대가 돼서 약간 뭔가 좀 다져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다 소설책만 읽어가지고 뭔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거의 22살, 3살 그때쯤의 일들을 그렸는데 그냥 집에 항상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가 가장 좀 안아주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좀 진취적인 스타일이어서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일이나 하라고 막 일자리 알아보라고 막 맨날 저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도 없었고 뭔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려면은 PC방에 가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PC방도 원래 굉장히 싫어하는데 갔었어야 됐고, 막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가지고 막 좀 많이 자책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러다가 엄마가 그 사무실을 좀 집 근처로 내셔가지고 거기 일 도와드리면서 막 그 스토리 쓰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뭔가 좀 굉장히 인생에 있어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뭔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몰래 아빠 잠든 것 같으면은 몰래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거실 그 문턱에 앉아가지고 켜져 있는 TV 보고 막 그랬던 때네요. 괜히 굳이 안 그래도 됐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같이 있으면은 파괴적인 서로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그때쯤 겪어가지고, 그래서 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조금 더 둥글게 굴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없는 듯 지내고, 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뭐를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아침부터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한 얘기라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좀 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 중에서도 제일 안아주고 싶은 순간은 아무래도 11살 때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만 보고 뭔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기억이었거든요. 물론 아빠는 지방에 가시고 엄마는 바쁘셔가지고 그랬겠지만, 뭔가 좀 저 때 거의 모든 게 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때를 제일 껴안아주고 싶다, 마지막을 장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해서 요새는 엄마도 일을 하고 자기 커리어 같은 거를 포기 안 하고 막 그러는 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혼자 두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끝.